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조립도를 보고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될 만한 걸 먼저 불러와 주시기 좋은데, 근데 이제 알다시피 연습 돌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번이 기본이 되는 게 많아요. 1번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많아요. 기준이 되는 게. 그래서 1번이 이제 베이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깔리는 그런 부품인데, 그런 거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시기죠. 그래서 순서는 그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일에 새 파일, 그 다음에 어셈블리 두 번째 영역으로 가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문서 열기 창이 있는데 여기에 모델링이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모델링이, 그 다음에 저처럼 모델링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모델링이 보여지는 분들은 현재 이 창에 몇 개 이제 그 모델링 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끄지 않고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으면 여기 그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찾아보기 들어가 가지고 그 모델링 만들어 온 그 폴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번이 되는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불러와집니다. 아무데나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설명드렸던, 어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설명 들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현재 모델링이 하나 불러와 줬는데, 이 모델링 앞쪽에 F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F. 이 F가 있으면은 이게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고정이라는 건 얘가 안 움직여요. 모델링이. 근데 이제 이 F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중간쯤에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풀려요. 이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을 할 때는 무조건 하나는 기준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립하기가 수월합니다. 얘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고정.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불러와 갖다 끼워야 돼요. 이제 2번을 불러와야겠네. 2번. 자, 2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는 여기 부품 삽입, 아이콘 툴바에 보시게 되면 부품 삽입이라고 있어요. 명령어. 부품 삽입을 누르셔서 두 번째 모델링을 불러옵니다. 아무데나 또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델링이 불러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계 설계 부품 도면을 많이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가공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선반, 범용 밀링, CN 선반, 머신 센터 같은 걸 배웠는데, 이 머신 센터나 CN 선반에서 나온 이런 부품들은 바로 상품화가 되질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판매가 안 됩니다. 그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깎은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든 제품 설계는 다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하는 방법은 용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볼트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본드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트 체결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수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볼트 체결을 일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탭과 그 다음에 카운터 보아, 요 자리를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이제 조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하려면 이제 요 카운터 보아의 원의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점과 그 다음에 이 탭의 원의 중심점이 같은 일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심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메이트라고 클립 모양이 있어요. 클립 모양. 메이트 모양의 그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클립. 그럼 이렇게 이제 구속을 줄 수 있는 또 명령어가 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카운터 보아의 그 안쪽 면이죠. 안쪽 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탭의 안쪽 면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동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고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동심은 해제가 안 되고 계속 요 동일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돌려줘야 돼. 또 방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제 살살 이제 돌려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어디 구속을 주셔야 되냐면 요 면, 여기 현재 기역자의 안쪽 면, 수직면과 현재 이 베이스, 그러니까 기준 모델링이 되는 요 안쪽 수직면이 또 닿아야 돼, 맞닿아야 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을 또 차례대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또 조립을 하고요. 이 상태 되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회전이 와 이렇게 도는 거죠. 회전을 시키다가 또 조립들을 보고 방향을 대충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또 구속을 줍니다. 구속은 어디 주냐? 요 면과 이 면은 같은 수평 라인이다. 이렇게 구속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면 찍으면 자동으로 잡혀요. 따로 수평 잡는 건 없어. 여기서 평행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반대로 뒤집혔어요. 반대 뒤집혔을 때는 구속이 잠깐만요. 이 반대로 뒤집혔을 경우에는 자,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럼 요게 왜 그러냐면 그 구속을 줄 때 옵션에 보면은 요 메이트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화면. 메이트 맞춤을 보고 요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여기 방향이 틀어져요. 근데 지금 안 되네. 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어거지로 방향을 맞춰줘야 돼. 나중에 구속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메이트. 면과 면을 찍어가지고, 방향. 이게 지금 구속이 들어가서 안 먹네요.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향을 맞춰놓고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번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끼워야 돼. 축 3번 불러올게요. 3번 축이 아니고요. 3번이 3번이 저기 기역자 형상이 있네요. 보니까 또 자, 불러오겠습니다. 부품에 또 삽입 가셔가지고 3번 불러와 주시고 요 영상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탭. 이 탭과 현재 보이는 요 구멍 얘가 동심으로 잡혀야 돼요. 구속을. 그렇게 구속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동심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방향 이 방향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방향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동심만 맞춰주면은 나중에 문제는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면 윗면 있죠. 이 윗면과 그 다음에 여기 2번의 윗면은 같은 또 면이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사실 요걸 구속 안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축이 돌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구속을 안 주는 게 좋고 이 정도 위치 갖다 놓고 또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4번이죠. 4번에 또 부품 삽입 또 불러오셔야 되겠고. 그래서 4번을 이제 불러왔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트 가서 구속을 주시는데 얘는 요 원통형 그러니까 파이 12에 해당되는 이 원통 면하고 이 안쪽 면이 또 동심을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R 형상 있죠. 파이 3짜리 이 라운드 형상과 여기가 또 동심으로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면과 이 안쪽에 있는 원통 면이 이렇게 또 동심으로 잡혀야 돼요. 얘는 이 두 개만 잡아 주시면 돼요. 두 개만 잡아 주시면 끝나죠. 얘는 돌아야 되거든요. 회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어떤 문제가 안 생겨야 되냐?
모델링과 모델링이 겹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어셈블리상에서는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줘. 체크가 뭐냐면 이제 간섭 탐지 기능을 이용해서 간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라는 기능이 어딨냐면, 여러분들 그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간섭 탐지 기능이 있어요. 안 보이네? 없나? 계산이 있어요. 계산 이쪽에? 원래 근데 명령어 창에 툴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지금 이게 만약 툴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그 사용자 정의의 그 명령 있잖아요. 명령 가가지고 그 어셈블리에 가셔서 명령어 끄집어서 여기다 꽂아 놓으세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계산 명령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계산 명령에 가서 여기 페이지에 계산 있죠. 어셈블리, 레이아웃, 스케치, 계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간섭 탐지라는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 어셈블리 다 잡아요. 이렇게 영역을 그 상태에서 계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섭 받는 부분은 이렇게 결과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간섭 받는 부분은 지금 3번하고 4번만 해당이 돼야 돼요. 여기 나사 부분만. 나사 부분은 간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만 간섭을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섭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섭은 하나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또 뭐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은 그거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수정은 어떻게 하냐? 자, 수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수정은 여기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아니면은 모델링을 불러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시간에 그냥 모델링 불러와서 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수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3번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3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뜨죠. 창이. 여기에 파트 열기 들어가시면 얘가 불러와 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수정하는 거죠. 수정은 어떻게 하냐? 요거 이제 그냥 삭제해버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릴게. 그냥 파이 10짜리죠. 파이 10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였지? 15였나요? 내가 21? 21이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21. 음, 21이 아닌데 21? 21 맞나? 뭐 21. 예, 스케치 종료하시고 여기 돌축 컷 관통 확인. 이렇게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다시 컨트롤 탭 눌러가지고 어셈블리 창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21이 아니네? 위쪽에서 정하게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는 얼마죠? 24예요? 22? 그럼 여기는 아니고 위에서부터 전체 거리가 48이군요. 48이니까 21은 아니고 26 정도 나와야겠네. 그럼 여기가 21? 오케이. 22? 그러면 밑에가 26이니까 48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멍 다시 수정 작업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탭. 그 다음에 뭐 동심 하나가 잘못됐다고 뜨네요. 이거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다시 다 됐으면 다시 마지막 간섭 다시 한번 합니다. 계산. 그러면 간섭 없다가 뜨죠. 요거 수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정은 선택하시고 파트 열기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상태에 바로 파트 편집 들어가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알람이 뜨지? 저장 안 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파트 편집. 요 상태에서 이제 바로 또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쭉 히스토리 창에 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 수정이 가능하다. 간섭이 어디 있어요? 간섭은 요 계산 페이지.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툴바에 이렇게 나열이 안 돼 있나요 혹시? 원래는 여기 툴바에 하나 쭉 나열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어셈블리 요거 있으면 되겠다.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어셈블리 좀 띄워요. 어셈블리 여기 아이콘 툴바 좀 거기 띄우면은 거기 가속 탐지 기능 여기 있어요. 요걸로 좀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간 수정하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트 열기 또는 파트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